열전 상하이 시간입니다. 역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아니면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아니면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지 한번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도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오시는 시간이었을까요? 네. 그때 많이 제조업 PMI 발표가 네. 났습니다. 정부에서도 났고 차이신 제조업 PMI도 났는데요. 결과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뭐 제가 이제 매크로 지표를 발표를 할 때마다 네. 공교롭게도 제가 오는 시간이라서 네. 예, 전철을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데 예. 스마트폰을 킬 때 좀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과연 오늘 9시 57분 정도에 발표를 한 것 같고요. 이게 10시 반에 상해장이 열리는데 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네. 근데 반응을 할 때마다 느낀 점은 그렇게 크게 영향은 최근에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PMI 제조업 지수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예상치 정도의 수준은 거의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3.5 뭐 이렇게 되고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49.4 예상치 같은 경우가 49.6 정도 나왔으니까는요 소폭 떨어진 수치고요. 뭐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얘기하시는 50이 밑에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거 수준은 이미 6개월째 그 정도 부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드라마틱하게 하락하지 않는 부분만 있다면은 이 정도 부분은 비슷하다. 뭐 비제조업 PMI 같은 경우 53.5 정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예상치 수준 부분에서 좀 근접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제가 몇 달 동안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제조업 국가에서 비제조업, 좀 서비스 산업 쪽으로 가고 있다는 분위기만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주제 같은 경우가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있었던 부분은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있었을 텐데요. 일단 단기 유동성 조작, SLO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 빈도를 매 거래일마다 시행을 하겠다. 일단은 최근 같은 경우는 일단 주 2회 정도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랑 목요일 이틀만 공급을 했었는데 네. 춘절이 가까우면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유동성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논리 하에서 매일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 기간 같은 경우는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월 19일까지 뭐 뉴스상으로 봤을 때 뭐人民은행에서 유동성 공급을 얼마 했다라더라 이런 뉴스 봤을 때는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지표가 나타났다 혹은 새로운 뉴스다라고 느끼시지 말고요. 어차피 2월 19일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미리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1월 달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월 달 같은 경우가 25%가 빠졌습니다. 지수가. 네. 25%가 빠졌고 일단 월 하락폭으로 따지면은 94년도 8월 이후에 최대치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의 한 20년 그러네요. 이상 만에 가장 큰 최대치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공급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만 5,900억 위안 정도를 공급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건 2013년도 2월 이후로 최고치. 증시 낙폭 같은 경우는 최대치였고 유동성 공급은 역시 최대치였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중국 정부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으실 텐데 뭐 지금 약간 여담 삼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일단 당사에서 지난주에 일단 중국에 있는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 좀 어떻게 보면 포럼을 좀 저희가 가졌었는데요. 일단 중국 증시에 당국에 있는 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일단 정책의 힘을 굉장히 믿고 싶은데 예. 이상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그 속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우리로 좀 약간 소거가 됐으면 약발이 만약에 먹힐 거면은 저희 이제 뭐 약발 안 먹힌다는 얘기는 워낙 단어를 그렇죠. 많이 써서 이제 괜찮은데요. 네.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진짜 좀 단도직입적이고 어찌 보면 무식한 질문 네. 하나만 해드릴게요. 액션을 정부가 계속 취하고 있잖아요. 중국 정부가. 근데 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또 계속 말씀드려온 얘기인데 예. 일단은 개인들의 투매가 가장 큽니다. 네. 신용 잔고가 지금 역대 최저치로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8월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신용 잔고 추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장이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오른다라는 표현이 있으면은 신용 잔고가 누적으로 조금씩은 오르는 상황. 아직은 빠지고만 있다라고 표현될 수 있고요. 예. 제가 좀 전에 1월을 정리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도 일단 1월에 가장 큰 이벤트는 1월 8일이었죠. 아마 기억하실 텐데 대주담보대출에 대한 네. 어떻게 보면 매각 제한이 풀린다라는 부분 때문에 속락의 계기가 됐었었는데요. 일단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마감이 되고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마감이 되는 시점 자체가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후가 될지는 이런 그 기간에 대한 기간 조정의 문제가 가장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예. 일단 지금 상해 종합지수 지금 차트를 제가
3달 전에 그어놓은 거 아직도 안 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지금 3,000포인트 지지가 중요하다. 제가 2주 전에 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만약 3,000포인트가 지지가 안 된다면은 한 번 정도 아웃사이드로 좀 떨어질 가능성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미 지금 2,700포인트 정도 되는 시점에서는 역시 빠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지난 전저점 부근의 3,000포인트는 어떤 지지선 부분이 아니라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잠시 좀 긴 안목에서 봤을 때는 주봉상을 좀 켜봤습니다. 봤을 때는 지금 2014년도 11월 달 기억해 보시면 이때가 외국인한테 처음 개방한 후강통 처음 개방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2014년 11월 시점이 어떻게 2,500포인트 시장에서 저번 주부터 일각에서 조금씩 나올 수 있는 표현 같은 경우는 상해 지수가 떨어진다면은 2,500포인트까지도 열어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예. 어떻게 보면 원래 수준까지 회귀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후 혹은 걱정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2,715포인트, 2,700포인트 자체가 지금 당장의 어떤 저점이 될 확률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 하겠지만은 좀 긴 안목에서 있는 투자자분들한테는 지금 정도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 시점은 중요하다. 라고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쪽 시장을 바라보는 뷰 자체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시각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일정의 그 설이 좀 길긴 길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내려드리자면은 일단은 시장에 대한 저점 테스트는 아직은 힘들다. 저점이 나올 거면은 아까 뭐 제가 차트 보여드린 것만큼 3,000포인트 자체가 빨리 회복을 한 다음에 일종의 한 달, 2달 정도 기간 조정 기간이 필요하고요. 기간 조정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신용 잔고가 조금씩 늘면서 다시 개인들이 시세에 붙을 수도 있을 정도의 매매에 대한 스킬이 다시 붙었을 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걱정하실 일단 1월 달에 가장 큰 걱정이 있으셨을 텐데요. 네. 1월 달 걱정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 당국의 경제적인 문제도 뭐 뉴스상에 나오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아시다시피 일단은 정책 오류라든지 외부 변수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서킷 브레이커 제도도 할 수 있고 유가 속락도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일단 글로벌 금융위기, 어떤 금융위기라는 표현보다는 글로벌 속락에 대한 우리가 중국 증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것이 아닐까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중국 증시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현재 분할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 다만 우리가 저점을 너무 빨리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참고하시면서 좀 더 대비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해 볼 만한 종목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요? 예, 뭐 오랜만에 종목을 좀 들고 와봤는데요. 네. 동방명주라는 종목을 좀 저희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방명주, 네.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뭐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면서 좀 빨리빨리 좀 말씀 좀 드리자면은요. 일단은 동방명주 뉴미디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최대 뉴미디어 사업자인 상해 동방 미디어 그룹의 핵심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해 A주 시장 안에서는 종합 미디어 업체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의 주요 사업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IPTV 사업이 작년 매출 기준 67% 정도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고 사업이 14%, 모바일 TV 사업이 5%, 그 공연 기획이 4% 정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일부러 좀 그림을 요 한 그림만 좀 준비를 해봤는데 다른 뭐 참고 자료 같은 경우는 중국 미디어 산업의 성장률에 대한 그래프 정도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은 진부한 수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큰 시장 같을 경우에 모멘텀을 봤을 때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그림만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핵심 포인트 같은 경우는 1월에서 9월까지 작년 3분기까지 했던 매출액 같은 경우가 일단은 YY 기준으로 41%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방명주 어떤 미디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 기억을 해보시면 뭐 퍼 같은 경우가 40배, 50배 정도가 가장 높은 기업이 많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동방명주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21배 정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크게 봤을 때는 중국의 20개 성 그리고 뭐 동남아 지역의 200개의 IPTV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은 동방명주의 기본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저희 후광통을 저희가 방송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미디어 업체를 보셨을 때 가장 기억 남는 건 상해 디즈니랜드에 대한 이슈가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호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마치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상해 디즈니랜드 오픈을 하면서 디즈니랜드의 판권 같은 경우 인터넷 TV 판권 같은 경우 동방명주가 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액 역시도 꾸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잠시 준비한 차트를 보면 좀 말씀 좀 드리자면요. 지금 화면 보시면 동방명주가 26.1 위안 정도가 지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상해 종합 지수랑은 어느 정도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26.1 위안 정도면 어느 정도는 바닥권을 형성할 수 있었다라고 좀 기술적으로 볼 수 있고요. 하지만은 강한 반등이 나오려면은 여기서는 거래량이 크게 터져줘야 되는데 거래량을 보면서 좀 기다리는 전략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6.1 위안 정도라면은 충분히 분할 매수 전략으로 유효하다고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으로 동방명주가 나왔습니다. 요즘 들어서 중국 증시 전략 짤 때 어떤 컨텐츠나 또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동방명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잘 확인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